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저희 기틀 부트캠프 발음도 이상하네요. 16일차 15강 수업에 대한 부트캠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미리 영상을 다 만들어 놓는 편인데 저희가 137번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 파트는 우리가 앞에 있는 다른 파트보다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책의 결정 파트의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만 잘 익혀주실 수 있으면 여기는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쭉쭉 나가볼게요. 자, 104번입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범사회적인 지도 체제를 갖춘 제도치도로서의 틀을 갖춘 능동사회. 능동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제가 성능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4번 맞고요. 자, 105번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이 있고 정책 결정에서 가치 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 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 가치 지향적인 행동 추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진행해서 모든 대안을 다 분석하는 바로 합리 모형의 내용을 전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의 목표 산출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106번. 의사결정의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 추출합니다. 제가 순차적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점증 모형은 목표, 수단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목표, 수단 분석도 잘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개혁, 새로운 환경 변화, 반항, 이렇게 얘기하는 혁신적 정책 결정은 사실 합리포괄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지금 보시는 점증 모형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X.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고려하죠. 중요한 정치적 과정을 예산 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고요. 혼합주사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요거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입니다. 혼합주사의 특징은 아닐 거예요. 110번 X. 지난 30년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해, 재난 발생 현황 모두를 계략적으로 파악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일부의 케이스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건 혼합 탐사 모형 혹은 혼합 주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11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드로이 최종 모형이 가장 강조하는 건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이죠. 맞는 선지고요. 드로우의 최종 모형에서 말하는 메타 정책 결정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정책을 결정하는 것,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114번 갈게요.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회사 모형의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문제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 요거는 문제 중심의 탐색.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4번은 X가 됩니다. 115번 회사 모형은 조직이 문제를 여러 개의 하위 문제로 분해한 다음 이들을 하위 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을 하죠. 116번 짐 빼기, 날치기 이러한 변칙적 의사결정 모델은 다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제성 있는 선호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쓰레기통 모형의 세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죠.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건 불확실한 기술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17번 요거는 현재 X. 앨리슨 모형 중에 모형 2, 회사 모형과 같은 조직 과정 모형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하위 조직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어렵죠. 그래서 앨리슨 모형의 조직 과정 모형의 정책 산출물은 주로 회사 모형처럼 기존에 있었던 관행이나 표준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앨리슨의 모형 3번입니다. 관료 정치 모형에서 정부는 단일한 정책 결정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개인의 의사결정자거든요.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의 연결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 요거는 관료 정책의 모형이 아니라 조직 과정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X죠.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형은 원래 국제 정치적 사건,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지만 일반 정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구성원이 조직의 전체의 목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의 목표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경계한다. 되게 이상하죠. 이걸 위해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국가가 단일적인 정책 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122번 선지를 되게 잘 고칠 수 있다면 이거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다 이해하신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123번입니다. 앨리슨 모형 중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라고 보는 건 모형 3번 관료정치 모형의 특징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죠. 124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125번입니다. 정책결정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에 주목하게 되고요. 합리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분석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126번 X입니다.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점증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역시 견지합니다. 127번은 맞는 선지. 128번 회사 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 아니죠. 의사결정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 조직들이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고 보고요. 앨리슨 모형은 정책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뭔가 이상하다. 문해, 참선에 대한 내용인데 문해, 참선. 이건 앨리슨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 129번은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130번 혼합주사 모형에서 거시적 맥락의 근본 결정에 따르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 그 다음 미시적 맥락의 세부 결정에 따르는 부분은 우리 점증 모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혼합주사 모형을 설명한 게 에치온이고요. 최종 모형은 드로가 주장했던 모형입니다. 자, 만족 모형은 행정인으로서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하죠.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 전략을 취하는 것, 어떤 전략을 쓸지에 대한 걸 결정하는 건 우리 메타팔리시 상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은 모두 최종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회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X. 합리 모형은 완벽한 의사결정입니다.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 136번과 137번에서 풀어봤던 게 바로 딜레마 이론입니다. 딜레마 이론은 너무 확실한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죠. 딜레마가 발생하는 건 정확한 정보가 있고 의사결정자도 결정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두 가지의 대안이 완전 대립적으로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자의 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딜레마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37번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맞는 선지 5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15강 16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한글날이어서 여러분 쉬는 날이에요. 속상하죠? 하지만 속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한글날에 정말 공무원으로 내가 아주 편하게 쉬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더 채찍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다시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